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1월의 4주차, 5주차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복귀를 할 때 비가 좀 많이 오고 있고 이번 주에 비가 좀 예보가 돼 있다,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출근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제가 집이 성남 쪽이에요. 성남 쪽이라 양재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오늘 나오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 제가 출근하는 시간 자체가 차가 좀 많이 막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가 좀 막히니까.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눈까지 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제가 월요일날 여기 딱 이 시간에 출근을 하면서 아마 차가 제일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나가면서 이거 차를 좀 갖고 가야 되나? 눈이 이렇게 오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은데.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양재대로에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5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아침부터 내렸던 비고 눈이고 지금은 이제 바람까지 불면서 느껴지는 그 온도차 자체가 확실히 다른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주말에는 뭐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정말 날씨와의 싸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마필에 대한 컨디션 그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비가 많이 오면서 사실 많은 변수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4주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주차를 기점으로 분위기는 확 바뀌었고 5주차 그리고 12월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경마가 4주 경마하고 원래는 이제 휴장 경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경마 추정표 상으로는 4주 경마를 모두 소화해내는 걸로 일단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12월 경마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출주마들의 그 평가라든가 이런 게 좀 빡빡하게 갈 것이라 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최근 2주간의 배당의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라보는 시작 자체를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좀 많이 보고 배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요일도 많이 비가 오면서 간절함이 많았던, 정말 월말 경마에 대한 간절함이 많았던 배터들의 시원함 속에 5주차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뭐 지난주 저배당 막건들 빼고요, 좀 의미를 있게 적중을 시켰던 경주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더드리머, 이전에 육군 경주에서 상한가를 치고 나오는 마필들 연투가 걸려 있는데 아무래도 전개를 좀 풀어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더드리머를 방송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7번마 리틀 브라운이 말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후차권에 대한 압축이 좀 깔끔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문자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승식 막고는 10-7, 쌍승식이 10까지 대가리가 오면서 86배당이 좀 나왔고, 나머지 막권들은 이제 3복승 막권으로 정리를 했고, 일단 배팅은 10-7 쪽으로 한 방 세게 들어가는 격중이 나오면서 토경마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주경마가 그 4주차 제주경마에서 인기말을 자르고 6번, 7번 기억하시죠? 복승식 배당이 80배당 나온 거, 그걸 이제 쌍으로 130배를 때렸던 기억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주 경마가 전체적으로 인기마로 끝났는데 제가 그 제주 교차였죠.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최고 인기마가 입소문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그 전체적으로 제주 경마가 좀 무겁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행마에게 힘이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임마 쪽에 포인트를 잡고 입소문을 잘라내고 8번마 파라 사라여걸이 여기서는 때리는 막권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가대료 8번 7번 쌍승식 배당만 236배당을 때리면서 일단 토요 경마는
두둑한 배당 2개를 잡아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역마인데 일요역마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당이 좀 많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반부 조금 안 풀렸어요. 좀 꼬였죠. 왜냐하면 일요일날 비가 많이 오면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전개가 좀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마필들, 약간 좀 수입 전개 갖고 있는 마필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전반부 좀 아쉽게 흘렀는데 제가 그 문자 내역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법수장을 좀 하겠다. 문자 내역으로 경주 한 5경주인가 4경주 들어가고 나서 제가 문자 내역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 6경주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제 베스트아이 1번마 베스트아이가 입상했던 경주였는데 당시에 이거는 이제 제가 편성을 잘 봤다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장의 힘이었죠. 현장의 힘. 예시장에서 1번마가 너무 좋았어요. 베스트아이가 너무 좋아서 뭐 문자 내역도 나가겠지만 1번마 현장이 너무 좋다. 눈 딱 감고 한번 때려보자. 1번, 12번. 복순식 배당 24.1배당.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쭉 잘 가다가 적중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었던 경주에서 적중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잘 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8경주 역시도 UAG. 자, 원래 인기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승기수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문정균 기수 교체가 됐죠. 근데 제가 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은 외곽으로 빼서 세게 타는 추임평 마필인데 정균형을 안 맞는다. 그래서 5번마 UAG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가리가 맞다. 그래서 5일 막권 요것도 쌍승식 배당이 20.8배당 요걸 좀 강하게 때리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놨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마로 본다면은 라이언 산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감동의 바다하고 엮어갖고 한번 세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엄블레스 보이즈 제가 그 현장에서 이번 주 일요일 교차 같은 경우는 부산 경마는 성곤이다 무조건 성곤이 놓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성곤이의 그 엄블리스 보이즈 4번마 요거를 세게 보고 들어갔고 3번마 라이언 산타와의 쌍승식 40배당까지 일단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승부처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겹게 갈 수 있었던 경마일이었는데 요소에서 중배당을 잡아내면서 그나마 한숨 돌리고 왔던 5주차였습니다. 뭐 이겼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겼다는 말씀 못 드려요. 이겼다 할 정도면요 적중이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연속 적중이 나와야 되고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경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는 거.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흐를 수 있는 시점에서 중배당 막권들이 그것도 때리는 막권 쪽에서 나와서 그나마 큰 한숨 돌렸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경주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레이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이스는 2달 정도는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물론 예상에 그게 영향을 주진 않겠죠.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2달 이 정도 갈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엔 더 가죠. 왜냐면은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찬스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바로 일요역마 7경주였습니다. 일요역마 7경주. 바로 스토미티였어요. 당일날 단승식 60배당 거의 바닥권 뭐 멜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도가 완전히 똥바닥의 마필이었습니다. 바로 스토미트. 시영철의 스토미트. 현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은 취입형 마필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취입만 하면은 딱 시영철이었다. 외곽으로 마필 딱 빼서 쫙 그림처럼 날라오는 그 취입이 요새는 참 신영철 기수가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신영철 기수의 외곽 빼고 들어오는 취입을 구경할 수 있다. 스토미트는 제가 4개월 이상을 지켜보면서 직전에 말이 좋았는데 1700 나오면서 대받고 요거는 주행 습성상 내삭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마필 같은 경우는 1400 이내 특히나 형철이처럼 마필을 외곽으로 빼서 취입하는 그 전개가 필요한데 딱 이 레이스가 그 전개다. 자신있게 때리자. 해서 전개를 보는 배팅 바로 12번마
You know what white want? 8번, 12번. 8번, 12번. 여기다가 승부를 봤습니다. 쌍승식 배당이 357.9배였어요. 그리고 복승식 배당이 90배당. 복승식 배당의 90배당의 의미는요, 100배가 넘으면은 세금이 28%가 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환수받으면 28만 원을 띄고 72만 원을 환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90배당은 세금을 안 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배당이었죠. 때렸습니다. 만의 힘이 날라오는데 와, 삼복막권이 1000배가 나왔더라고요. 진짜 경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짜 한동안 멘붕이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9월 10월에 승부경주라든가 추천경주에서 뭐 60배당, 100배당, 뭐 200배당 많이 때렸죠. 근데 이거 일단 지나간 경주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잖아요. 야, 90배당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 전주에 메인 승부로 60배당 때리고, 그 이전에 또 100배당 때리고 막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먹은 거고, 앞에 있는 걸 놓치고 나니까, 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진짜 멘붕이 확 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요, 순수하게 배터였으면은 전 집에 갔어요. 이런 건요, 열받아서 배팅 못해요. 뭐 현장에서 어떤 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녹음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두세 분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 고맙다고, 뭐 자기는 복연도 샀고 뭐 연식도 사고, 왜냐면 뭐 8번마 연식이 좋아서 연식도 사고 복연도 사고, 그리고 뭐 어떤 분께서 또 삼복을 다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8을 놓고 10, 12를 붙여놓고 나머지 안 팔리는 거 쫙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원 사셨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배팅의 역량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때림 맞고는 8 놓고 12, 10이거든요. 여기에 때렸거든요. 승부를 봤거든요. 2착, 3착, 4착. 그래서 제가 한 경주 끝나고 나서 순간적으로 멘붕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순간적으로 오, 멍하는 삶, 그 멍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은 배팅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지금 뭐 나오겠지만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또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열리면 안 되죠. 왜냐? 경마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끝난 경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8, 9, 10 계속 있단 말이에요. 더욱 아쉽긴 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6경주에서 베스트 아이를 놓고 때려갖고 23배당을 잡고, 그리고 부산 경마를 또 바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던 7경주였기 때문에 아, 돈도 충분히 실릴 수 있었던 경주였거든요. 실렸고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다음 경주가 이제 8경주였는데 8경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부산 경마에서 조금 멘붕이 맞다가 8경주에서 바로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잡았죠. UAG하고 포트레이 막고를 그나마 잡고서 이제 마무리를 시켰는데, 여러 가지로 좀 꼬였던 하루였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비가 왔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복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에서 중배당을 잡아내면서 손실은 많이 줄였다. 그리고 이제 부산 6경주 마무리 경주에서도 저배당이 계속 흘렀다가 그 언블리스 보이즈하고 그 4번, 3번 막권이 꽂으면서 그나마 돌렸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도 일요일 7경주는 쉽게 잊혀지지 않죠. 물론 이번 주 딱 시작되면 또 머릿속에 날아갑니다. 이번 주 경마 또 이번 주 경마가 되거든요. 뭐 바다의 파도가 있듯이 경마를 하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석이 뭐 이 정도 배당 갖고 뭐 300배, 400대도 때려서 맞추는데 90배당 갖고 뭐 좀 아쉬울 건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저야 뭐 적중내역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광고 한번 하는 걸로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배팅을 하시는 입장이었거든요. 크게 한구를 할 수 있었던 경주였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레이스입니다. 더욱이 뭐 그 정도 배당마들은 매주 있어요. 복귀를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12월에 더 독한 마피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주 5주차 독한 복귀를 냉정함 속에 진행을 해야겠고요. 예상했던 대로 4주차부터 다른 흐름 속에 많은 배당들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경마도 저는 이렇게 흘러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5차 경마를 돌아보고 시작되는 12월 경마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주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비가 왔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선행마에게 많이 힘이 실렸던 기록 보셨죠? 기록이 어마어마했어요. 막 1200m 뛰는데 막 13초 대 나오고 3F 타임 37초 풀로 끊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로가 이어졌고, 또 1호 경마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해졌던 게 그러다가 또 취임마도 또 들어왔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요소에 좀 복잡함이 있었던 한 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지 못한 주로에서 시행됐던 정상적이지 못한 레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복귀 예면에. 왜냐면은 정상적인 주로에서 나왔던 결과물이었으면 이게 복귀가 되는데요. 정상적이지 못한 주로에서 나왔던 복귀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복귀말을 많이 잡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차게 많은 마필 말고 몇 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냉정한 판단 속에 5주차 경마를 돌아보고 12월 월초 경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토경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식경주의 4번마 부동명왕입니다. 요게 이제 장석의 메인 승부의 대가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가 계속 빠르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이게 쉽게 보면은 3텐이다. 쉽게 보면 지금 주로도 그렇고 3텐인데, 그리고 더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14점 마필들이 이 이전의 경주에서 일진설화, 라운드사 다 때렸다. 그러면 토요일날 3마리가 나오는데 2마리를 때리고 1마리 남았는데 과연 14조의 특성상 때릴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로가 빨랐단 말이에요. 어차피 부동명왕은 투입형 마필이고.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딱 생각했던 게, 내가 만약 조교사라면 여기서 주도가 빠르면 부동명왕을 갖고 어설프게 승부가 돼버리면은 쉽게 해서 오픈만 돼버리죠. 말의 걸음이.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 아참의 이마필 같은 경우는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승부가 덜 가면 화면에 아예 안 보일 수가 있다.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행보죠, 행보. 이마필이 금년 1월, 2월 달에 연투를 쳤을 때, 그때 제가 세게 잡았을 때 한 번은 취입, 한 번은 선행 이렇게 입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향세 치다가 9월 20일 날, 그러니까 7월 달에 뛰고 나서 공백기를 가졌던 9월 20일 날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때 물어 미쳤어요. 근데 공백기 때문인지 외곽 게이트라는 그런 특성상인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없었고, 그리고 직접 1700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00에 나오면 안 되는 마필이 1700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덜 갈 수 있는 그림이 보였다는 얘기죠. 부동명왕 같은 경우는 직전에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도경이가 마필을 가는 대로. 근데 저는 복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명왕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 흐름이 딱 스토미티였어요. 조교 안 하다가 1400m 가다가 조교를 한번 세게 했다. 스토미트가. 근데 그때 어떤 경주였냐? 1700에 나왔어요. 1700이 안 되는 말인데. 그때 바닥을 딱 쳐놓고 조교를 또 세게 하고 1400 정도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린 겁니다. 스토미트를. 물론 졌지만 후에 승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명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였냐? 스토미트는 그냥 밀어붙인 거였고 부동명왕은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뚜껑이 딱 열렸는데 늦발. 근데 중요한 건 늦발 이후의 과정이죠. 차고 나오는 그 액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늦발하는 순간에 당했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했구나. 결국 이게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을 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3차권에 못 들어오면요 4착을 하나 바닥이나 복귀를 보면 저는 다 똑같이 봅니다. 제가 왜 독한 복귀를 통해서
진짜 고액 배당을 잡냐면요. 보통의 복귀하시는 분들께서는 4차, 5차 마필들을 복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방에서는요, 대볼 때 바닥을 쳐버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대본 마필이냐, 하고서 꼴찌를 했냐, 이걸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판단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경기에서 꼴찌를 해도 저는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때려버리는 게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성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직전 대본놈 이렇게 보내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 문자는 뭐냐면은 복귀를 제가 세게 한 거예요. 세게 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 다음 경기에서 이 마필이 뭐 인기마로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이게 대받냐 안 배받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부덕명왕을 지난번에 대본 마필이라고 봤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건데, 저는 이번에도 부덕명왕은 대본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해서 저는 4번마 부덕명왕이 지금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정권에 계속 둬야 된다. 이건 크게 갑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부덕명왕은 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토미트를 제가 때렸던 이유는 하나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왜냐면 앞에 가는 마필들이 중거리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1000m 뛰고 올라온 선행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치고 올라온다. 이 그림이 그려졌던 거거든요. 물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의 슈퍼서프와 타피포인트는 굉장히 단단했던 마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거는 첫 번째, 배당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부덕명왕을 꾸준하게 관리해왔던 저만의 그런 확고함, 그리고 마필에 대한 사이즈. 저는 기본적으로 부덕명왕이 스토미트보다는 센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라고 보고 들어갔던 경주였어요. 거기 잘 됐어요. 늦바라고 받아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계속 배당 마필입니다. 먹을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덕명왕 기억해 놓으세요. 조건 맞으면 때립니다. 그 조건 제가 찾아드립니다. 첫 번째 마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마필, 요건 입상 마필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12경주. 요것도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였는데 위닝 앤디. 이제 요걸 때렸어요. 제가 요 레이스에서 가장 실수했던 부분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보통 마지막 휘날레에서 큰 배당을 많이 잡는 그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수가 김동수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위닝 앤디를 놓고 때리면서 운건 빼고 승부를 보면서 미스터리 마치를 너무 쉽게 봤다는 게, 결국은 분명히 바치수가 있었는데 너무 쉽게 봤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고액 배당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찬스에서 놓친 아쉬움. 제 복귀는 위닝 앤디입니다. 야, 무슨 1차 칸마를 복귀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이 다음에 1군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마필은 9월 레이스, 그 9월 달에 그 27일 1800m에서 입상을 하면서 마필이 한 단계 올라섰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이 마필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두 차례 성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장기는 뭐냐면은 데뷔를 해서 힘이 붙으면서 2세 때 힘이 붙으면서 차곡차곡 치고 올라가는 그 첫 번째. 근데 3군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약간 바닥을 좀 치죠, 말들이. 약간 정체기. 그리고 3세 후반, 4세 들어오면서 다시 힘이 붙고 들어가는 2차 성장기. 2차 성장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마필이 1군에 가느냐, 1군에서 어떤 활약을 보느냐가 딱 판가름이 되거든요. 저는 위닝 앤디는 9월 이전과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이전에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올라온 그 과정을 보였던 마필이고, 9월 경마를 기점으로 이 마필은 뭐냐면은 성숙, 완숙 2단계로 올라선 거예요. 이제 2차 성장기로 올라선 겁니다. 물론 그 다음 10월경 졌지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이 마필은 오히려 4군, 3군, 2군까지 올라왔던 그 과정이라든가 어떤 모습보다는 1군에 올라가서 더 많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마필은 지금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마필이다. 바로 위닝 앤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복귀를 말씀드리냐면, 이 마필은 다음부터는 이제 1군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외산마 1군이 강하지 않은 거 아시죠? 지금 외산마 1군 같은 경우는 물갈이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1군의 강자급이라고 돼 있는 마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 죽었어요. 지금 3세 마디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마필들이 지금
능력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센 말들이 거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외산마 1군에서 센 놈으로 들어가는 마필들이 원더볼트, 그리고 승군전에서 입상했던 클린업 천하, 몇 마리 있죠. 삼정제왕, 이런 마필들이 이제 1군에서 강자, 3세마들, 이런 마필들이 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5세, 6세 넘어가는 마필들은 완전히 이제 다 죽어버리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갈이는 끝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가세되는 마필이 위닝핸드입니다. 위닝핸드는 1군에 올라가자마자 상급 레벨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마필이 1군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2군 똥말 편성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약한 편성에서 입상한 말 1군에서 이제 되겠어만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센 말이에요. 1군에 가서도 무조건 되는 말이니까 차기 1군에서도 기대 많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닝핸드는 1군에서도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저는 1군에서 위닝핸드의 조건을 좀 봐야겠지만 의외로 위닝핸드를 가지고 때리는 경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추천 경주로 조건 보고 그때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위닝핸드보다 1군에 올라가서 활약할 위닝핸드에 대한 능력치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역마 2마필 정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일요역마로 들어갑니다. 자, 일요역마 첫 번째 마필. 일요역마 준비한 마필들은요, 좀 배당이 좀 있는 마필들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마필은 바로 이경주에 출주했던 파워심포니입니다. 요게 장석의 첫 번째 승부처였는데, 요것도 결국은 그거 같아요. 결국은 이 레이스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장산대로하고 콩고드 모멘트가 그야말로 아싸하게 그냥 두 마리가 쫙 뻗어서 끝났죠. 제가 파워심포니 놓고 장산대로하고 콩고드 모멘트를 때렸는데 두 마필이 그냥 땡땡 굳어갔던 경주였습니다. 파워심포니 이렇게 봅니다. 저는 첫 번째 이 레이스의 강도가 어땠냐. 이 레이스가 결과적으로는요 최상위 레벨이었어요. 지금 현군 4군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급 레벨의 경주였어요. 파워심포니는 데뷔전 2전을 치르면서 그 조교 때 완성이요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더 힘을 실렸던 게 원래는 좀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일요일날 비가 계속 오길래 야, 이러면 힘든데 그냥 안전빵으로 콩고드 모멘트를 놓고 그냥 갈까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마음을 접었던 게 현장에서 말을 보는데 파워심포니가 그냥 좋았던 게 아니라 미친듯이 좋았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워심포니가 조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현장의 조시발도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계기의 문제거든요. 조교시 계기든 실전에서의 계기든 요게 한번 땅 터져주면 부족한 스피드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직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발주를 때리면서 소리 없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다음에 파워심포니의 출주는요, 이제 외산마들 개별 구매를 통해서 들어온 능력마들은 다 이제 제가 외산마들 쭉 봤는데 다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3군으로. 올라갈 마필들은 다 올라갔어요. 능력마들은. 이제부터 파워심포니가 만나는 경주들은 이제 중급 레이스예요. 중급 레이스에서 파워 레이스의 지금 조교빨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진짜 조교 때 상승 요인이 꾸준해요. 그러니까 데뷔전보단 이전 때가 더 컸고 이전 때보단 이번이 더 컸고 이런 마필들은 다음에 더 좋아집니다.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뛰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레이스에서 어설프게 4차, 5차